아저씨는 무슨 반찬 좋아해? 글쎄, 나도 삶은 달걀. 어머나, 어쩌면 나하고 꼭 같네. 그래. 영양가 높은 음식이 귀하던 시절, 중요한 손님에게만 꺼내놓았던 귀한 음식이 있었다. 출출할 때 생각나는 라면 한 그릇. 이것 하나면 그 격이 달라졌다. 그런가 하면 먼 여행길을 동반하던 든든한 친구는 바로 이것이었다. 특별한 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줬던 그것은 바로 달걀. 달걀이 맛과 영양, 거기에 다양한 효능까지 겸비한 건강식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단백질, 달걀. 오늘 건강을 낳는 황금알, 달걀을 완전 해부한다. 네, 오늘은 이제 건강을 낳는 황금알, 예. 달걀. 와, 달걀. 과거 예전 기억 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추억. 예. 아저씨, 이 달걀 좋아하세요? 영화도 한 장면 저희가 봤고요.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예. 중학교 때까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도시락에 달걀 하나 후라이해서 탁 하나 이렇게 얹어 있으면 그 아주 자랑거리죠. 왜 그렇게 그냥 예, 고마운지 든든하고. 정말. 사실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 말이죠. 달걀처럼 최고의 음식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차 여행에도 좋고 지금은요, 뭐 온천이나 아니면 찜질방 가셔가지고 예. 거기서도 또 하나씩 까먹는 달걀이 그렇게 아직도 맛있더라고요. 지금 좀 무료하고 저녁 때 그러면 이거 삶아 먹자고 그래요. 예. 지금도. 그리고 왜냐하면 냉장고에 우리 입에 있으면 있으니까. 예, 든든해요. 네. 뭐 그래? 5분이면 바로 요리가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이 드는 요리, 달걀 요리가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네, 속담에 관해서 달걀에 관한 속담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 흉을 보다 못하면은 며느리 발 뒤꿈치 보고 저희 계란 같이 닮았다고. 아니 달걀이 참 예쁜데. 이쁜데도 예. 그러니까 예. 며느리가 이쁜 것까지 미워 보인다 그런 뜻이죠. 아 그렇군요. 뭐 진윤희 씨도 이게- 뭐 떠오르시는 게 있으세요? 예. 이게 아직도 어머 요거는 금방 나온 달걀. 금방 오늘 아침에 지금 그 어미 털이 아직도 붙어 있네. 그게 예. 이야 금방 나온 예쁘죠? 달걀. 근데 이건 조금 모양이- 많고 예쁜데 예. 그건 조금 크고. 이게 보통 많이 흔히 드시는 건 한 요 정도 사이즈가 아닐까 싶어요. 예. 진유 씨 이쁘죠? 뭐 달걀이 앞만 이뻐도 제 미모에 비교하겠습니까? 달걀로 바위치기죠. 저도 속담 한번 써봤고요. 예. 저는 이 달걀이 저의 가끔은 주식처럼 해요. 예.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 집에 먹을 거 없을 때 정말 예. 운동 끝나고 나면 달걀 삶아가지고 저는 노른자는 안 먹고 흰자만 먹거든요. 뭐 그렇게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운동하는 건강을 또 데서. 생각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고단백 식품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완전 식품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예. 제가 노른자를 안 먹는 이유는 뭐 콜레스테롤도 있고 뭐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안 먹는데 오늘 달걀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안 먹는 이유가 왜 그런지 정확히 알아가지고 안 먹더라도 아, 예, 예. 알고 안 먹어야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속담들 서로 예. 한마디씩 하시니까 저도 오늘의 운세를 아침에 막 이렇게 펼쳐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 달걀에도 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하루를 좀 조심하세요. 그건 또 달걀에 무슨 뼈가 말이에요? 원래 없는데 그게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겠죠. 괜히 속담 얘기를 해가지고. 자, 오늘 모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네. 달걀의 모든 것을 이제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상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의 안명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요리와 새로운 네. 정보를 또 준비하고 계신 요리연구가 김희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오늘도 요리를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예. 대단히 고맙고요. 전화번호도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전화 368-1300번 그리고 1301번 두 대 전화 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직접 좀 전화 주시기 예.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 그 스튜디오 앞을 좀 보시겠어요? 예. 여기 보면은 달걀이 정말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네요. 저쪽 것은 조그만 거에서부터 막
주먹만한 달걀도 요새 나오네. 크기도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고. 요거 보세요. 색깔도 요거 또- 보세요. 요거 저 크게 일렬로 쭉 예. 써 있는 거. 그 색도 이렇게 아주 하얀 게 있고, 또 예, 조금 더 진한 색이 진원색, 있고. 갈색, 예. 또 약간 퇴색한 갈색. 그러네요. 근데 얘네들이 다 어디서 탄생했냐? 예. 출생지를 한번 찾아가서 보도록 하죠. 가보죠 그럼. 보시죠. 자, 지금 시간이 아침 8시인데요. 지금 닭들이 출산 중이라고 하거든요. 달걀의 탄생 과정을 지금부터 지켜보시죠. 이곳은 경기도 여주의 한 양계 농가. 20여만 마리의 닭들이 단체 출산 중이다. 일단 닭이 알을 낳게 되면 태어난 달걀은 컨베이어 시스템에 따라 수거돼 1차 선별에 들어간다. 이때 깨진 달걀은 분리되고 상품의 길을 걷게 되는 달걀은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다음 컴퓨터 저울로 무게를 재는데 이는 달걀 등급의 기준. 마지막 개별 포장으로 달걀의 탄생부터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마무리된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매일매일 이 싱싱한 달걀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네, 글쎄요. 제 생각에는 닭이 하루에 한 2-3개 정도는 알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소비자분들은 2-3개의 그 알을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한 21만 수 정도의 닭이 알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8만 개 정도 알을 낳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닭의 건강 상태가 좋을 때는 그 알이 1개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수탉 없이 어떻게 알을 낳겠어요.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암탉은 알집이 있기 때문에 그 알을 낳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알을 낳고 있지만은 무정란입니다. 무정란은 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병아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대신 부화를 할 수 있는 거는 암수가 같이 그 자연 상태에서 방사했을 경우 그게 그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걀의 생산 과정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문제 한 가지 드릴게요. 달걀이 병아리로 부화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예. 가만 있어봐. 언제 그거 배웠는데. 듣긴 들었는데. 그거 할 때 배운 거 아니야? 나? 예. 전혀 근데 생각이 안 나네요. 20하루든가 20날이든가 어떻게 되죠? 예, 알에서 병아리로 태어나는 데까지 3주, 그러니까 21일 정도. 21일. 이야. 막힌 기억이 아직도 그래도 좀 살아있네요. 네. 공부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러면 그동안에 서서히 깨져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루에 그 21일째 되는 날 알에서 탁 깨서 나오는 건가요? 빨리 나오는 거는 한 20일째부터 나오고 네. 늦게 나오는 거는 뭐 한 22일까지도 나오고 평균 21일 걸리죠. 근데 말이죠. 예. 물론 조류는 다 뭐 알을 낳는다고는 알고 있지만은 이거 왜 알을 낳을까? 그냥 바로 나와도 될 텐데. 크기를 안 낳고 예. 병아리를 낳으면 아주 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닭은 이제 알을 몸 밖으로 나가지고 그 알을 부화를 하면은 병아리가 거기서 태어납니다. 예. 근데 뭐 개나 고양이와 같은 그 포유동물이라고 그러죠. 네. 포유동물은 몸속에서 이제 자기하고 닮은 그런 새끼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닭은 왜 개나 고양이처럼 그 새끼를 안 낳고 알을 낳아도 낳을까? 괜찮은지 그게 좀 궁금하실 텐데 그것은 이제 달걀 하나에는 새로운 어떤 생명체, 소위 말해서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포유동물과 같이 뭐 저희가 태반에서 또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 안 공급하지 받아도? 않아도 거기서 병아리가 그래서 알을 낳게 됩니다. 근데 흔히 이제 계란 달걀을 깨 보면은 이제 노른자하고 흰자가 들어 있는데 네.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노란색 알고. 병아리잖아요. 근데 이제 유정란의 경우에는 그 노른자 표면에 보면은
막이 아주 약간 있어요. 하얀 예. 저 동그랗고 그 좁쌀만한 크기의 그 눈이 보입니다. 네. 그게 이제 배라고 해서 그 배가 자라가지고 병아리가 되고 이때 이제 배가 자라서 병아리가 될 때 노른자는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또 각종 지금 여기 비타민이라든지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배아가 노른자 각종, 안에. 비타민이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 영양소를 공급을 받아서 물론 이제 흰자도 여기에 영양을 공급하는 예. 그런 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은 계란 속에 달걀 속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새끼를 별도로 안 놔도 이게 탯줄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안 영양을 해도 안 줘도 된다. 병아리가 엄마의 태어날 수 있다. 공급을 안 그래서 받고 자체 내에서 달걀 해결이 되는 형태로 거예요. 아, 근데 보니까 그림 보니까 지금 복잡해요. 노란자 한 가운데 지금 배아가 배아가 있다고 있네요. 그 표시가 돼 있는데 네, 그럼 노란자가 이렇게 배아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 배아가 여기 보이는 이게 이제 배아가 되는데 이 네. 그림을 네. 보면서 설명을 하죠. 네. 여기서 이 배아는 노른자의 저 표면에 붙어 소위 말하는 있다. 난황막의 표면에 하얗게 좁쌀처럼 붙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커서 이제 병아리가 되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 그 안에 있는 이 노른자는 난황. 난황이라고 해서 예.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고 또 각종 비타민 무기질 하는 이 배아가 자라는데 영양 물질이 되고 그다음에 이 난황을 둘러싸고 있는 게 난백이 되겠습니다. 난백은 흰자. 계란을 깨보면은 이제 좀 진한 게 있고 물 같은 그 수양남이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그 이제 흰자의 한 88%는 수분으로 있고 나머지는 단백질로 물이 돼 많군요. 있습니다. 그쪽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저 계란을 깨보면 이게 하얗게 알끈이 이 새끼줄처럼 아, 노른자 되어 흰자 있습니다. 분리하려고 그럴 때 자꾸 들러붙는 거. 예. 그게 이제 그 알끈은 노른자가 계란 속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흰자를 둘러싸고 있는 게 난각막이 있는데 이 예. 난각막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고 근데 기실? 속에 있는 난각막과 예. 겉에 있는 난각막 사이 계란의 뭉터가 보면 둔담부라고 그러죠. 이쪽에 보면은 난각막이 분리가 돼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네. 빈 공간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기실이라고 하고 여기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이걸 계란을 오래 보관하면 계란 속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증발하기 때문에 기실이 커지는 거예요. 기실이 커지면은 계란이 신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삶은 계란 중에서 보면 계란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삶으면 그 모양이 그대로 안 나오고 네.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삶아질 때 그게 그 기실. 계란은 바로 오래된 계란이었네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공기가 많이 있겠죠? 들어가 공기가 많이 들어있으면은 일단 수분이 많이 증발했다고 보시면 오래된 아이고. 계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은 달걀 까먹을 때 그쪽 부분을 이렇게 톡톡 튀기면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잘 까기 깨지죠.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도 스튜디오도 있는데 저기 흰색 달걀도 있고 또 갈색도 있는데 예전에는 보통 흰색 달걀이었거든요. 요즘은 근데 거의 갈색이에요. 그 색깔이 왜 다른 건가요? 어미가 다른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의미가 다른 건데요. 닭이 이제 이 달걀을 낳을 때는 난소에서 난포가 파열이 돼서 이제 노른자가 배란이 되면은 네. 그 이제 난관을 내려오면서 그때 이제 난백이 이 분비가 돼서 난황 주위를 싸게 되죠. 흰자가 붙고. 그게 이제 자궁까지 내려오면은 자궁에서 19시간 내지 한 20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그때 탄산칼슘을 분비를 해서 계란 껍질이 이 형성이 됩니다. 신기하네. 그때 이제 계란 껍질이 그 계란 껍질은 전부 흰색입니다. 원래는? 흰색인데 그다음에 흰색인데 그 갈색 계란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갈색 색소가 분비가 돼서 소위 말해 코팅이 되는 겁니다. 코팅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흰 계란하고 흰 달걀하고 갈색 달걀 계란 색깔에는 아무런 영양가의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럼 흰 달걀하고 갈색 달걀은 닭 품종이라든지 예, 또 그 계통에 따라서 다른데 뭐 쉽게 생각하면은 털이 갈색인 닭은 갈색 달걀을 넣고 낳고. 그다음에 흰색 닭은 흰색 털을 가진 닭은 흰알을 흰알을 낳는다 그렇게 보시면 쉽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원래 흰 달걀 요즘에 보면은 네. 다른 알이 생각나잖아요. 뭐 오리알이라든지 예. 뭐 이런 가죽알. 다른 알들이 보통 하얘니까. 예. 아 그렇군요. 어미의 뭐 저 색깔을. 주부들께서 집에서 이제 닭요리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생닭 전부 다 잡아서 갖다 주니까 뭐 예.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이제
이래갖고 잡잖아요. 비틀었어요? 네, 이렇게 잡아서 보면은 뱃속에 보면 알집이 이렇게 있고 노란 것서부터 큰 것서부터 작은 것까지 쫙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뭐 이제 흰자위도 붙고 껍질도 붙고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껍질이 붙는 건 이 털하고 관계가 있다. 오늘 또 저는 그 새롭습니다. 새롭게 배운 것 예. 같아요. 종류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요즘 뭐 첨단 시대니까 첨단 시대의 달걀을 보시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달걀 매장이 따로 있을 정도로 달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달걀에는 특수란, 영양란, 자연란, 일반란 등이 있는데요. DHA, 키토산, 타우린 등 함유된 성분에 따라 달라지는 영양란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달걀의 종류만큼 가격 차이도 다양한데요. 많게는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고 하는군요. 달걀이 뭐 크기나 색깔은 다들 비슷한데 가격이 좀 달라요. 특히 유정란의 경우에는 다른 난에 비해서 가격이 한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예, 유정란은 일반 난보다가 비타민이라든가 DHA 성분이 많이 강화되어가지고 이제 일반 난보다 영양면에서나 맛면에서 비리지도 않고 많이 맛있죠. 그리고 이제 희소성 면에서도 일반 난보다가 나오는 란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 난보다 다소 가격 차이가 납니다. 종류도 많고 가격도 다양한 달걀. 그렇다면 우리 주부님들은 어떤 달걀을 선호하세요? 저는 유정란이 좋다는 얘기 듣고요. 가격이 좀 비싸도 계속 유정란 사 먹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영양적인 면에서 많이 고려를 해요. 유정란. 왜 유정란을 네? 사세요? 가격도 비싼데? 아마 몸에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우린 잘 모르니까. 빨간 플라스틱을 핑크색 플라스틱 뚜껑을 한 거는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계란 색깔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맑게 딱 보이게 해주면은 우리 소비자 주부된 입장에 훨씬 우리가 식탁에 올려놓을 때 정확한 걸 고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달걀부터 기능성 달걀까지 그야말로 달걀의 개성시대인데요. 눈으로 봐선 구분하기 힘든 이 달걀들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야, 지금 밖에서도 종류를 보셨지만 저희 스튜디오에도 지금 종류가 여드름 예방 달걀도 있고. 저런 것도 있네요. 종류가 예. 참 다양하네요. 예, 뭐 지금 예. 국내의 특수란은 이제 어떤 영양 성분을 강화한 기능성 계란이 있고 또 상표를 붙인 상표란이 있고 한데 네. 한 60여 가지 나와 있습니다. 60여 가지. 예, 근데 저 이 박사님 그건 꼭 여쭙고 싶은데 주부들 궁금증이 네. 그런 약들 지금 뭐 여드름 예방약 그 달걀이라든가 예.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있다. 볼 수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정 성분을 강화한 이런 인삼 뭐 성분들이 많이 달걀. 인삼이라든지 뭐 영양란이라든지 목초란이라는 것도 있던데. 예, 예. 목초란은 이제 숯을 태울 때 네, 나오는 그 연기, 목초액을 예. 가지고 사료에 섞어주는. 그건 뭐에 좋은 거예요, 그런 건? 그 목초액을 하면 어떤 살균 효과가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목초에 강유 달걀. 효과가 있는지 되게 자. 궁금한데 종류가 무진장 많잖아요. 예, 하나씩 지금 크기에 잠깐 좀 따라서 볼게요. 틀린 예. 건지. 왕란도 있고.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으니까 네. 써놓지 않으면 우리가 알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하시는 분들도 다 써 있죠. 뭐 기준이 이렇게. 있나요? 자, 이제 항위염 달걀, 홍화씨를 먹인 달걀, 예. 또 뭐 인삼을 먹인 달걀, 뭐 많아요. 참 대단한데 예, 그런 그럼, 것들이 나름대로의 전부 다 예. 유정란 저기 유정란도 보이는데 있고, 쌍란. 예. 아니 영양란. 쌍란도 일부러 만들어요?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이거는 산란 초기 소위 말해서 처음 알을 낳을 때는 어떤 호르몬 분비가 좀 불규칙하기 때문에 배란이 하루 한 개씩 되는 게 좀 일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노른자가 2개씩 한꺼번에 나와서 그걸 껍질이 포장이 되면은 쌍알이 되고 지금 여기 3개가 들어오면은 또 삼황란이 되고 이렇게.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주먹만 있는 게 하네. 이게 지금 쌍란이래요. 쌍란이에요. 근데 크기랑 지금 쌍란과 이 소란을 비교해 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카메라에 가만히 잘- 보기 들고 계셔 비교가 보세요. 되시죠? 와. 그럼 이걸 제가 저울로 한번 재볼게요. 궁금해가지고 저울을 갖다 놨는데 그래요. 쌍란을 먼저 한번 재볼게요. 예. 정말 2배일까? 2배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이야. 왜 고장 났어요? 아니요, 쌍란이 너무 무거워서 얘가 조절이 무게가 안 안 돼요. 나와요. 예. 지금 0g으로 나오네. 예. 기계 지금 조작. 저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재밌는 게 쌍난과 이 비교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 좋은 부부 두 분은 노른자 2개 딱 해서 요리를 해서 드십시오. 아니 근데 쌍난으로. 거기 저 접시 있죠? 지금 하얀 예. 그 앞에다 놓으시고 쌍난 한번 깨보세요. 정말 쌍난인지. 네. 예? 궁금하네요. 아니 그 겉으로는 우리가 쌍난 믿을 수 없잖아요. 깨봐야 알지. 이야. 톡. 정말 두 개가 쏙 나오네. 진짜. 근데 이거 가격 차이도 2배 되겠네요? 클만하네요. 예. 가격도 차이가 많죠? 예, 차이가 많습니다. 예. 지금 깬 이 정도 같으면은 아마 90g 이상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저기 아까 보여줬던 그 소라는 한 44g 미만. 예. 그러니까 2배가 넘는 셈이 되겠네요. 그렇군요. 예. 아유 정말 쌍난이라고 고스란히 그 2개가 이렇게 노른자가 다정하게 들어있네. 저걸 한 예. 사람이 둘이 다 먹어야 될까? 아니죠. 나눠서 먹어야 나눠 나눠서. 먹어야죠.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2개 다 먹으면 또 쌍둥이 낳는다고 소리입니다. 자, 달걀 지금 예. 저희가 크기까지도 종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 주시기 네. 바랍니다. 서울 전화 368-1300번 그리고 1301번 2대 전화 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달걀을 말할 때 흔히 달걀이라고도 하고 계란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어떤 이는 결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먼저 달걀을 보면 달걀은 순 우리말로 본래 형태는 달걀알이었습니다. 달걀에서 소유격 조사인 의가 단모음화되면서 이가 됐는데요. 이것이 변해 달걀로 바뀌게 됐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계란이란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계란은 한자어로 닭개자에 알란자가 붙어 계란이라고 부르는데요. 닭이 낳은 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결란은 계란이 변형된 말로 경기도 지방에서 주로 쓰던 방언인데요. 계란이 올바른 발음이므로 계란으로 읽어야 합니다. 달걀과 계란 둘 다 달걀 알을 나타내는 맞는 표현이지만 이왕이면 순 우리말인 달걀을 쓰는 것이 어떨까요? 예. 달걀이라는 말을 계란보다는 더 많이 쓰셔도 좋겠네요. 표준어가 이제 달걀로 돼 있고 그렇죠. 계란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야단 맞을 일은 없으니까. 예. 자, 이제부터는 그럼 영양을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교수님. 영양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뭐 완전한 단백식품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네. 예. 달걀은 완전한 단백식품의 가장 그 첫 번째 식품인데 네. 우리가 이 완전한 단백질이라고 한다면은 그 단백질의 품질을 필수아미노산의 함량으로 이제 나타내게 돼요. 근데 필수아미노산이라는 건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반드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기 좋게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표를 만들어 봤는데 우선 이 FAO 표준량이 여기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달걀을 보면은 모든 필수아미노산 8가지 이제 뭐 우리가 준필수 2가지에서 10가지라고 하지만 네. 여기서 8가지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달걀에는 전부 더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완전 단백질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콩도 그에 못지않지만 그렇죠. 메치오닌이 약간 떨어지죠. 표준량이 2점인데 여기는 1.7로 그러나 식물성 식품 중엔 으뜸 가는 게 이제 그러네요. 콩. 그다음에 쌀을 보면은 리신이 좀 떨어지죠. 네. 4점인데 3점이. 3.2. 밀은 또 그보다 더 작아요. 옥수수는 더 작아요.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품과 비교했을 때 달걀을 왜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를 이 그 표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제가 주식으로 먹을만 하네요.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흰자만 먹었는데 네. 흰자가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노른자가 아까 더 좋은 말씀 건가요? 중에 스포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권한다 그랬는데 그건 노른자의 그 과잉 에너지 때문에 아마 그 저기 흰자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럼 노른자 그럼 흰자를 좀 노른자- 비교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노른자 흰자는 사실 우리가 달걀이 어느 게 더 좋다 할 수는 없어요. 완전 단백질이니까 둘 다 동시에 먹을 때 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 잠깐 그 비교를 해보면 성분을 보면은 뭐 수분에서 이제 흰자가 월등히 높은 게 나와 있죠. 단백질이 이제 그 노른자가 15.3으로 흰자보다 많고 그다음에 지질이 31.2나 돼요. 근데 흰자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많네요. 다이어트에서는 에너지가 적고 지방이 작다 그래서 흰자만 먹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른자는 지방과 더불어 이제 콜레스테롤 우리가 조금 걱정을 하는 그게 바로 여기에다 포함된 거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보면 이 철분
철이 4.6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많다. 이유식에 우리가 달걀 노른자 안 쓰는 경우가 없죠. 으깨서 많이 쓰죠. 예, 바로 이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 3개월 쓸 철분을 가지고 나오는데 네. 3개월 이후에 이유식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노른자를 먹이면서 그렇군요. 이유식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는 이제 그 비타민 비타민 A. A가 캐로틴의 형태가 아닌 비타민 A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표에 나타나 있지 않는 걸로 흰자 노른자에는 우리가 그 면역성을 길러주는 단백질이라는 감마 글로불린이라든지 또 우리가 식품 만들 때 마요네즈에 달걀 노른자 넣잖아요. 네. 거기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그 마요네즈를 만들어주거든요. 예. 근데 그 레시틴에는 콜린이라는 그 비타민 B 복합체가 들었어요. 그 요즘 와서 이제 그게 뇌의 그 중요한 물질이고 특히 그 치매 예방 물질이다 해서 콜린. 예, 이 콜린은 어디에나 많이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네. 또 흡수력이 이 달걀 노른자일 때 좋기 때문에 먹어주는 게 좋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색깔에 따라서 노른자 색깔이 진하면 영양가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색을 내는 성분들은 우리 몸에 들어서 비타민 A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뭐 제아잔신이라든지 루테인 같은. 그렇기 때문에 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흰자에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단백질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몇 가지 얘기를 한다면은 오브알부민 같은 건 상당히 품질이 좋은 거예요. 아까 그 필수아미노산이 많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콘알부민은 철과 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로 우리 몸의 그 조혈 성분에 철과 구리가 중요하거든요. 구리가 모자라도 빈혈이 됩니다. 예. 근데 이 철의 함량이 높으면서 어디에 붙어 있냐면 바로 흰자에 붙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기능성 그 저기도 얘기를 했는데 네. 요즘 그 기능성 비누로 그 흰자를 넣고 만든 비누로 얼굴을 씻으면 여드름이 싹 없어져요. 그래요? 마사지할 때도 흰자 이렇게 네, 흰자를 넣은 그 비누가 나와 있습니다. 계란 마사지 하는 건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런 등등 아주 우수한 기능들이 많이 있고 우리 또 식품 만들 때 뭐 케이크 만들 때 거품 내잖아요. 그것도 달걀의 흰자의 성분이고 두 개 다 먹어야 되는데. 뭐 하여튼 좋은 점이 아주 많고 뭐 성분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예. 우리 식품적인 기능도 예. 아주 뛰어난 그런 식품이죠. 그래 완전 식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데 있었던 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예. 속담 얘기했잖아요. 예. 이번엔 저 달걀에 얽힌 고사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예, 하세요. 재밌죠 옛날 얘기? 옛날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너무 안 좋은 집안이 있었는데 네. 옆집 사는 현자가 하루에 달걀 하나씩을 드리면 그걸 계속 100일만 잡수시면은 돌아가실 테니까. 그래서 100일을 드렸는데 점점 건강해지시고 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달걀 갖다 주니까 좋아서. 정이 들었어. 정이 들어서. 그 집안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 정말 현자네요. 그렇죠. 현명하신 분이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다 아시는 얘기인데 괜히 재미있으시라고 한번 해봤어요. 아니 근데 말씀해 예. 주신 거에 그만큼 좋은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렇죠. 또 그만큼 며느님 입장에서도 좋아요.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으면서도 그렇겠지. 좋은 게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그렇다면서요. 예. 우리가 이제 육류를 먹을 때는 주로 이제 주목적인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건데 1,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 단백질 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1,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단백질을 달걀을 사실 때는 140g을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은 같은 돈을 가지고 단백질을 살 때 쇠고기보다 한 4.5배, 돼지고기보다 한 1.8배. 닭고기보다 한 1.2배의 많은 단백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있죠. 지수로 보니까 재밌네요. 그러네요. 지수가 달걀이 100인데 기준이에요? 쇠고기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싼 거죠. 22.1, 55 뭐. 자, 이래도 지금 그 달걀을 1,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단백질 그 식품 중에는 가장 좋은 게 달걀인데 네. 또 이게 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콜레스테롤 얘기했잖아요. 보통 달걀 안 드시는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걱정이 돼서 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짚고 냉면에 넘어가죠. 나오는 그 계란 반죽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달걀을 도대체 몇 개나 먹어야지 콜레스테롤이 안 걸리는지. 괜히 우리가 또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콜레스테롤은 뭐 성인병의 가장 원인이 되는 그런 성분으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나이가 많으면 먹을수록 이제 점점 콜레스테롤 양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 콜레스테롤로 인한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 섭취의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만 정상인의 경우는 우리가 20세 이상이 되면 콜레스테롤 신경 써야 된다지만
반 개 내지 한 개는 괜찮다고 봐요. 뭐 일본이 가까워서 많이들 가시지만 일본은 아침에 눈 떴다 하면 달걀부터 먹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나 최장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달걀을 너무 금기시하지 말고 적절히 먹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뭐 아까 이상림 박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일주일에 한 4-5개 정도는 그냥 최소한 먹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특히 자라는 아이들은 이상 좋은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레시틴 같은 거는 뇌의 그 아주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자꾸 식빵 같은 라면 같은 거 주지 말고 달걀을 먹는 게 훨씬 뇌에도 좋은 방법이 되죠. 예. 그래야 되겠네요. 근데 간식도. 콜레스테롤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달걀을 먹을 때 노른자만 먹으면 위험하지만 흰자와 같이 먹으면 상관이 없다. 콜레스테롤도 크게 걱정 안 해도 좋은 된다. 말씀이세요. 콜레스테롤 떨어뜨려주는 게 섬유소입니다. 그리고 또 필수 지방산이 있는 식물성 기름.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처음 지금처럼 전 그 건강식품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달걀 노른자 안에 참기름 해서 먹었거든요. 그 굉장히 콜레스테롤도 낮추면서 좋은 건강법이 되는 거죠. 고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무서워서 노른자를 못 드신 분들께서는 흰자하고 반드시 같이 먹어라. 드시고 참기름 한 방울 약간 떨어뜨리셔서 익혀 드셔도 되겠어요. 참기름 그러니까 뭐 별로 재미가 없네. 그 계란 탁, 기름 한 방울 톡, 홀짝. 근데 이렇게 음식으로뿐만 아니라 이 계란에 또 쓰임새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 잠깐 보고 이제 요리 이제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변신이 시작됩니다. 입구가 좁아 씻기 힘든 보온병이나 유리병의 내부를 세척할 땐 달걀 껍질을 이용해보세요. 달걀 껍질을 잘게 빻아서 물과 함께 흔들어주면 물때와 앙금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가스레인지에 붙은 찌든 때 청소하기 힘들다고요? 이럴 땐 달걀 껍질을 잘게 부수어 더러워진 부분에 넣고 스펀지로 문질러주세요. 그러면 눌러붙은 때가 감쪽같이 사라지는데요. 껍질 안쪽의 흰살이 더러움을 제거하고 껍질은 수세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군요. 빨아도 누런 때가 가시지 않는다. 흰 속옷이나 행주를 삶을 때 달걀 껍질을 넣어주세요. 달걀 껍질 속의 표백 성분이 빨래를 하얗게 만들어준답니다. 어때요? 이래봬도 저 꽤 쓸만하죠? 지금 화면 보면서 김희순 선생님께서 그 껍질을 이용해서 세탁을 해보셨어요? 해보니까 그 진짜로 하얗게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표백제 쓰잖아요. 표백제 쓰니까 천들이 다 망가지거든요. 헤어져요. 맞아. 근데 귀찮으니까 보통 그 표백제 표백제 쓰죠. 쓰는데 그래도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달걀 껍질 하게 되면 훨씬 하얘집니다. 아니 요리하시면서 언제 또 그렇게 저도 살림하는 주부라서. 자, 그러면 이제 달걀 요리 너무 흔하게들 아신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도 좀 오늘 준비해 주신 걸로 한번 좀 제대로 배워보죠. 보통 우리가 이제 달걀 하게 되면은 그 냉장고에 비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제 달걀 가지고 후라이해서 드시고 이러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달걀을 하도 많이 삶아서 드셨기 때문에 달걀 요리를 썩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손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달걀말이에요. 지금 달걀을 이제 보통 그냥 이렇게 풀어서 말이를 하시는데 달걀 하나에다가 물을 하나를 정도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비율을. 그렇게 해서 풀어 하는데 전 이 달걀만 드시면은 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명란젓을 집어 넣었어요. 맛있겠다. 그거를 김에다가 이렇게 싸셔가지고 둘둘둘 말아서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이 달걀 선이라 그래갖고 우엉선이거든요. 달걀 노른자는 어디 갔나? 달걀 노른자를 제가 여기 위에다가 고명으로 이렇게 올렸고요. 지금 이 노른자를 판 쪽에다가 지금 여기 우엉을 절여서 송송 썰어서 집어넣거든요. 이거 도시락 반찬으로 괜찮겠는데요? 아주 괜찮지만 집에도 흔히 이렇게 밑반찬은 많이 있으니까 아침에 그냥 삶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넣고 위에다가 노른자 판 거를 여기다 올렸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보통 보시면은 이게 달걀 조림이라 그래가지고 흔히들 마파두부 그거는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달걀을 삶아서 넣고 지금 여기 소스는 물하고 지금 두반장, 간장이라든가 설탕,
물녹말, 참기름, 후추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여서 여기다가 부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긴 지금 자, 옆에는 이렇게 보시면 전입니다. 이거는 달걀 해물전이에요. 흔히들 밀가루를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많이 넣으면은 뚜걱뚜걱하는 그런 기분이 나기 때문에 달걀만 넣게 되면 또 이렇게 풀어져요. 그래서 약간의 밀가루 넣고 물을 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해물, 내가 좋아하는 해물 다 집어넣고 전을 이렇게 부쳐주면 됩니다. 근데 이 옆에는 달걀로 만든 요리 중에 제가 처음 보는 건데 이건 뭐죠? 지금 이렇게 아침에 또 급하니까 흔히들 육수물을 끓여가지고 달걀을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냥 통째로요. 집어넣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뭉쳐지거든요. 이렇게. 퍼지지 그러니까 않고 조금 이렇게 못난이 수란이라 그랬죠. 자,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지금 파하고 모양맛살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맛살 그걸 찢어서 넣고 물녹말로 약간 꼬름하게 만들었어요. 걸쭉하게. 여기 조금 덜 익히면 반숙이 돼서 맛있겠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금, 후추로 밑간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요리를 좀 봤고 그래도 뭐니 해도 달걀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달걀찜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곱게 제가 하면 여기 막 구멍이 숭숭숭숭숭 뚫리고 억세게 되던데 근데 너무너무 그거는 지금 야들야들하게. 보통 우리 일식집에 가시면 아주 야들야들한 애기볼 같은 그런 달걀찜이 나오거든요. 비법을 좀 근데 그거는 아주 쉬워요. 근데 요거를 달걀을 하나를 개선을 하게 되면은 다시마 우린 물이라든가 아니면 맹물이에요. 그거를 2개를 잡는 거예요. 비율을. 1대1이 아니고 1대2. 달걀 하나면은 물은 2배. 그렇군요. 그래갖고 충분하게 풀어서 이렇게 위에가 매끄럽게 나오는 이유는요. 거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거품을 충분히 다 걷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 비율과 거품 걷어내는 게 이제 비법이군요. 그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찌게 되면 곰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 너무 많이 얘기는 너무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삶아 놓으셨는데 모양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달걀 우리가 삶을 때 보면 이렇게 달걀 속이 빠져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삶은 게 여기 와 있네? 그런가 봐요. 지금 요거를 이런 상태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끓일 때 거기다 식초라든가 소금을 한두 방울 집어넣고서 삶게 되면 이런 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표면이 매끄러워진다. 근데 노른자가 이렇게 정 가운데 안 들어가고 어떨 때 보면 좀 쏠려 있을 때가 있어요. 모양이 잘라보면. 쏠려 있을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것은요. 지금 이렇게 달걀이 하나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먼저 흔들어 놓게 되면은 알근하고 왜 노른자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를 떨어뜨려 갖고 삶을 수도 있어요. 흔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찬물부터 달걀을 집어넣어 갖고 젓가락으로 굴려주는 거예요. 달걀을. 찬물에서부터 굴려가면서. 굴려가지고 기포가 이렇게 빵울빵울하게 생길 때까지 굴리다 끓기 시작하면은 손을 떼고서 그냥 삶게 되면 이렇게 노른자가 중앙에 오게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건 손님 낼 때 이렇게 정중앙에 다 있어야 썰어놓으면 예쁘잖아요. 그죠? 예, 방법을 배워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품질이 좋은 달걀, 뭐 좋지 않은 달걀을 차트로 준비하셨는데.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품질이 좋은 달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달걀을 하나를 깨트려서 볼 경우에요. 지금 이 노른자가 중앙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고 여기 흰자가 이렇게 서로가 모여져 있어요. 이런 상태는 아주 신선한 달걀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신선하지 않은 달걀 같은 경우는 떨어뜨려 봤을 때, 깨트려 봤을 때 퍼지면서 노른자에 하얀 점 같은 게 있으면 이거는 신선하지 않은 달걀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달걀에 관한 모든 것 알려주셨습니다. 박수 좀 쳐주시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또 궁금한 점이 또 남아있죠? 화면으로 보시죠. 달걀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생활 속에 담겨진 달걀의 허화실을 하나하나 밝혀보겠습니다. 우리는 달걀로 멍든 얼굴을 문지르면 멍이 금세 사라진다고 믿고 있는데요. 이 달걀에는 멍을 없애주는 성분은 없다고 합니다. 멍든 자국은 어떤 것이든지 차가운 것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좋다고 하는데요. 달걀을 쓰는 이유는 손에 쥔 채 마사지하기도 편하고 또 차가워서 얼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군요. 고운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깨먹는 날달걀. 하지만 그 효과는? 의학적으로 사실무근. 목소리를 내는 성대와 음식을 먹는 식도는 멀고도 먼 사이. 달걀을 많이 먹어도 고운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물을 많이 마셔서 성대를 보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군요. 시위를 하거나 누군가의 적의를 나타낼 때 우리는 달걀을 던지는데요.
이는 저항, 분노, 징벌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조선 중기 길고 긴 당파 싸움으로 인해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상대방의 집 앞을 지날 때 달걀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달걀 던지기는 징벌, 적이, 저항의 의미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달걀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리셨나요? 하지만 달걀에 대한 궁금증 풀이는 계속됩니다. 쭉 풀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얼마 한 안 가지만 남았네요. 여쭤볼게요. 예. 소화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소화는 이제 뭐 그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조금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되게 그 소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뭐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완숙란을 먹으면 조금 소화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고 네. 이제 뭐 그렇죠. 근데 그 소화율은 최종적인 소화율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근데 단지 우리가 이제 먹을 때 그 완숙란의 경우 그 노른자 주위에 파란 게 생기는 게 있어요. 예. 그 청색으로 변할 때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철이 그 유황 황산하고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아황산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그 유화수소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예. 그 유화철이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문제는 먹어도 괜찮은데 철의 이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 안 생기게 하려면 한 12분 정도 가열했을 때 안 생기거든요. 그 약간 외에는 반숙이 뭐 되죠, 예, 약간. 조금 예. 시간이 걸려도 소화는 뭐 다 비슷하게 다 된다. 그렇게 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달걀 예찬 좀 해주시죠. 예. 아까 우리 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달걀이 이 완전 식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제 보통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완전 식품이라고 말씀하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달걀 하나에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완전 하나라도 식품이다. 끝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번째는? 이유로는 또 거의 완전히 소화가 된다. 소화율이 한 96% 이상 완전히 소화가 되기 다 때문에 흡수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들어있는 달걀은 더 이상 뭐 조리 방법이 없이 날계란을 먹어도 날로 먹어도 좋다. 좋고 그 껍질까지도 다 이용이 되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완전 환경적인 식품이 측면에서도. 아니라. 그야말로 달걀 예찬 대단하십니다. 예. 네.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달걀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근데 아까 김희순 선생 요리 여러 가지 봤는데 저는 지금 얼핏 떠오르는 요리 하나가 집에서 초밥 만들으셔가지고 계란찜 쪄가지고 이렇게 초밥으로 그걸 붙여서 잡숴보세요.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아이디어인데요. 예. 오늘 시간 다 됐습니다. 김유순 씨 요리 만드시는 수고하셨고 진윤희 씨 애쓰셨어요. 그리고 두 분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달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